지난 3월 전투기, 폭격기, 조기 경보기 등 군용기 20대를 끌고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펼친 중국 공군. 4월에는 중국 해군이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공개 훈련을 실시.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실전에 가까운 군사훈련, 항공모함 추가 건조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하이나남과 다레남 등 신형 전함 3척을 동시 취역. 특히 하이나남은 헬리콥터와 수륙 양용 장갑차 등을 탑재할 수 있어 사실상 대만 상륙 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란 평가. 중국 내에서는 전쟁을 암시하는 발언도 스스럼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민감한 지역. 중국은 타이완도 홍콩처럼 하나의 중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미국에게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타이완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2018년에 미중 무역 충돌이 생기면서 확대됐다가 또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고 인권, 민주주의, 동맹 이런 외교 정책의 가치를 가지고 하면서 중국과의 충돌 지점들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고, 실제로 중국 싱크탱크 중국 양안 아카데미가 지난 5월 분석한 타이완 해협의 무력 충돌 위험 지수는 7.21. 타이완이 중국에서 분리된 직후인 1950년대의 위험 지수 6.7보다 높아 사실상 전쟁 직전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인 2027년, 즉 6년 안에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정말 일어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력을 분석해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육군은 중국이 95만, 타이완 13만, 해군 중국 29만, 타이완 4만, 공군 중국 40만, 타이완 3만 5천, 전투기 폭격기 중국 5,000대, 타이완 350대, 항공모함 중국 2척, 타이완 없음, 호위함 중국 110척, 타이완 43척. 군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도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대만의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무모한 공격을 할 수가 없고, 게다가 타이완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대만관계법에는 타이완 유사시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참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죠. 미국의 참전 가능성은 중국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간의 어떤 군사 충돌의 양상으로 가게 되는 이 파국을 중국으로서도 원치도 않을 뿐 아니라 그만한 국가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92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며 타이완과 단교 상태지만 미국이 미중 전쟁에 나선다면 동맹국으로서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전쟁은 나지 않는다 해도 중국이 타이완 통일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흔히 타이완 섬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지도자 입장에서는 대만은 반드시 중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 통일을 완수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홍콩이나 마카오가 중국의 품에 들어와서 대만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형성이 돼요. 타이완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 우리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일본 놈들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오만망자한 아베는 과거를 어물쩍해버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요소를 늘어놓았다. 아베 몰골을 통해 파렴치하고 단특하고 악착스럽게 이를 데 없는 사무라이 악종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경악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NHK 방송에 미친 망동은 외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구린내 나는 쓰레기를 보자기에 싸서 미친 개 나발을 불어대도 쓰레기는 오물통으로 가기 마련이다. 他は委員が指摘されたことは内容の外でございまして、我々もっと考え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아베 패당은 특대형 반인륜 범죄인 성노예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그처럼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우리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평양. 보도를 마칩니다. 我们希望韩方能够客观理性地看待。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두고 한국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물을 설치한 위치가 바로 잠정조치 수역이기 때문인데요. 한중 간에는 해양 경계 획정이 없습니다. 아직 영해 12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라는 지역이 필요하거든요. 200해리면 한 370km 정도 돼요. 한중 양측이 370km씩 자기 수역을 가지려면 700km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해는 4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영해 12해리 이외에 겹치는 부분을 잠정조치수역이라고 설정을 하고 공동 관리하기로 지난 2001년에 한중어업협정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우리는 중국과 잠정조치 수역에서 어업이나 항행을 제외한 다른 자원 개발 활동이나 고정 구조물 설치 등은 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이미 마쳤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어떠한 통보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지금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면서 2기의 양식시설을 배치를 했고 또 그거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관리시설 하나를 또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협정 위반이고 불법행위다. 선란 1호는 실제로 그들이 이제 연어 양식장이라는 것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연어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선란 2호는 작년에 설치된 것인데 아직 그것이 연어 양식장인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관리 시설이 폐석유 시추선 모양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혹시 무슨 뜻인가요? 실제로 유럽에서 사용되던 석유 시추선이 폐기된 걸 들여다가 거기에 알박기식으로 고정화한 거예요. 원래 그 석유 시추 시설에는 헬기 착륙장이 설치되어 있고 최대 100명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고정시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설란 1, 2호라는 양식시설을 관리하면서 여기에 접근하는 다른 선박도 감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지면 연결만 하면 인공섬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업적 위협, 안보적 위협을 동시에 우리한테 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난 2월 2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설란 2호가 정말 연어 양식장인지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중국이 이를 막아서 양측 해경이 대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고 다소 좀 폭력적인 행태로 온누리호의 조사를 거부하고 또 방해했죠. 조사를 방해한 자체가 협약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한중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根据中韩渔业协定，在中韩暂定措施水域内积极开展合作。中方企业在上述暂定水域建立的渔业养殖设施，这并不违反中韩的有关协定。我们希望韩方能够客观理性地看待。 특히 지금 설란 1, 2호를 둘러싼 상황은 2013년 중국이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기지로 활용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남중국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군사시설화하고 나아가 영토로 주장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살라미 전술이라는 거예요. 소세지 자르듯이 조금씩 한 번에 뚝 자르는 게 아니고 요만큼 전진하고 요만큼 전진하고 요만큼 전진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거나 자연스럽게 기정사실화돼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걸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이제 최근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서 4월 24일 날 한중 간의 국장급 회담이 열렸죠. 중국에 대해서 추가 시설을 설치하지 말도록 할 것, 그리고 기존의 시설을 잠정조치 수역 바깥으로 이동시킬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죠. 중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관련 전문가나 이런 대표단이 와가지고 정말로 양식시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은 자신들이 인구도 많고 해안선이 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간선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양측의 가운데가 중간선이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양 경계 획정이 잘 안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바다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죠. 그게 우리 정부의 대중 소위 교섭이나 이런 데도 힘이 되는 겁니다. 2018년 설란 1호 설치, 2022년 관리시설 설치, 2024년 설란 2호 설치까지 무려 7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서해 구조물 설치 사건. 이젠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외교 이슈가 됐습니다. 스브스 뉴스 구독자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